자동차를 소유한 캘리포니아 주민에게 $400씩 지급될 예정입니다. 주지사는 오는 7월쯤에는 시작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LA시가 영세 업체들을 위한 새로운 그랜트를 공개했습니다. 연매출 $100만 이하, 직원 수 5명 이하여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올해 UC대학의 합격 소식은 더 듣기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지난해 평소보다 신입생 수를 더 많이 뽑은 게 올해 입시생들에겐 악영향을 줬습니다. 세계 한상대회 유치도시로 오렌지 카운티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역 정치인들은 확정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남가주 지역엔 깜짝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예년보다 높은 기온의 날씨가 오는 토요일까지 이어질 거라고 예보했습니다. 네, 3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이비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오늘 개스비 환급안의 상세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차량 소유주 1명당 $400, 가구당 최대 $800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대중교통도 3개월간 무료로 운행됩니다. 자세한 내용 이사면 기자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추진한 $400 개솔린세 환급 법안.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총 $90억 예산을 투입하는 개솔린 세급 환급안 세부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차량이 등록된 주민들에게 자동차당 $400, 그리고 최대 $800를 환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솔린 세금 환급안은 수입에 상관없이 지급될 방침입니다. 디젤 차량을 소유한 운전자들을 위해 보조금 $20억 투입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주민들에게 무료 대중교통 혜택도 주어집니다. 3개월 동안 무료 대중교통을 제공하기 위해 주정부는 $7억 5천만 투입할 방침입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세부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입법부와 만날 예정입니다. 입법부가 개솔린 세급 환급안에 최종 서명하면 오는 7월부터 환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네, 스몰비즈니스 업주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LA시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영세업체들을 위해 새로운 그랜트를 제공합니다. 단 연매출이 $100만 이하여야 하며 직원 수가 업주를 포함해 5명 이하인 경우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랜트는 최대 $15,000까지 지원되며 월급과 렌트비, 유틸리티 비용 등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한인들에게 다양한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LA 한인회도 이번 그랜트 프로그램 신청을 도울 예정입니다. LA 한인회는 다음 달 11일부터 13일까지 선착순으로 신청을 대행해 줄 예정입니다. 한인회는 월급 명세서와 세금 보고 서류 등 구비 서류를 갖고 방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 신청 마감을 앞두고 주정부가 지원을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LA 카운티 정부는 자격은 되는데 지원을 하지 않은 주민이 수천 명에 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LA 카운티에 거주하는 경우 1인당 소득이 $66,250 이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며 렌트비를 못 받은 건물주도 세입자와 함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21만 4천여 명이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인 하우싱 이스키를 통해 지원금을 받았으며 평균 지원금은 $11,500였습니다.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은 오는 31일 마감됩니다. 유시계 대학들의 합격자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매년 올해는 어렵다 하지만 올해는 더 어려울 거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김유나 기자가 입시 전문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대학 입학 합격자 발표 시즌이 한창입니다. 하지만 예년보다 한인 학생들의 합격 비율은 전반적으로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유시계 대학 입학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SAT 폐지라는 평가 방식 변경에 아직 적응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많은 학생들이 예상치 못하게 합격을 할 줄 알았는데 불합격했습니다. 우수수 다 웨이팅 리스트에 걸렸습니다. 이런 학부모님들 많으세요. 더구나 유시 대학들이 지난해 예년보다 많은 입학생을 선발한 것도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그 영향으로 올해 합격자 수가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유학생들을 포함해가지고 조금 코로나 이후에
안 들어올 것을 예상해가지고 좀 많이 뽑아놓은 경향이 있고요. USC 경우에도 15,000명 정도가 평소보다 더 많이 뽑혔기 때문에 올해 봄학기에는 신규 편입 학생들이 조금 불리함이 SAT 성적을 제출하지 않게 되면서 학교 성적의 중요성은 더욱 강화됐습니다. 치열해진 경쟁률에 특색 있는 에세이와 추천서, 그리고 자기소개서가 합격을 좌우하는 요인이 됐습니다. 선생님이 써주시는 레커멘데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학생이 직접 쓰는 에세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식의 대학 입학, 이제는 최우등 학생들의 전유물처럼 변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김윤아입니다. 네, 내년에 처음으로 해외에서 열리는 세계 한상대회 유치도시로 오렌지 카운티가 거의 확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지역 정치인들의 공이 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는 2023년 해외에서 열리는 세계 한상대회. 오렌지 카운티와 달라스가 한상대회 최종 후보 장소로 올라와 있는 가운데 내부적으로 오렌지 카운티가 유치 도시로 정해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상대회 유치 도시로 오렌지 카운티가 거의 정해지기까지 오렌지 카운티 정치인들의 공이 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정치인들은 한상대회 실사단이 오렌지 카운티를 찾았을 때 유치를 지지한다는 뜻을 실사단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애나하임 컨벤션 센터 로케이션을 구하시는 거 그런 거에 제가 도움을 드렸어요. 저희가 시에서 한상대회를 서포트하는 지지 서한을 저희가 딜리버리를 해드렸어요. 애나하임 컨벤션 센터가 한상대회 유치 장소로 적합하다고 정치인들은 어필하기도 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가 한상대회를 유치하면서 경제적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상대회를 통해 2억 달러의 경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리우드 이쪽에 가까운 할리우드 기업이나 이게임 기업들 이런 데들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참여시켜서 좀 체험할 수 있는 이 주류 사회의 또 한국 문화를 또 이렇게 알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기획을 하고 있거든요. 4천여 명의 한인 경제인들이 방문해 큰 경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2023년 세계 한상대회. 세계 한상대회 유치 장소에 대한 최종 발표는 오는 4월 6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네, 오늘 남가주 지역엔 갑자기 여름이 찾아온 느낌이었습니다. 실제로 남가주 곳곳에는 예년 기록을 깬 깜짝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파사디나와 버뱅크 등은 최고 기온이 86도를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 2008년에 마지막으로 기록된 최고 기온과 기록이 같았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내일부터 기온은 차츰 낮아지겠지만 예년보다 높은 기온의 날씨가 오는 토요일까지 이어질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비가 예보됐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우크라이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유럽으로 떠났습니다. 러시아를 겨냥한 추가 제재안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이 회의에서 화상연설에 나섭니다. 뉴욕에서 김종원 특파원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처음으로 유럽을 방문하는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극대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He will join our partners in imposing further sanctions on Russia and tightening the existing sanctions to crack down on evasion and to ensure robust enforcement. 이번 순방에서는 또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약화시킬 수 있는 러시아의 우방국들에 대한 추가 제재 역시 논의될 예정입니다. 다음 달 유럽연합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선 중국이 군사적, 경제적으로 러시아를 지원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백악관은 유럽 국가들과의 결속 다지기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많은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의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만큼 제재가 길어질수록 동맹국 간 연대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했습니다. He will announce joint action on enhancing European energy security and reducing Europe's dependence on Russian gas.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화상연설에 나서는데 러시아에 대한 더욱더 강력한 제재를 요청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조금 전 아시아 국가론 최초로 일본 의회에서 화상연설을 갖고 러시아와의 무역을 금지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훈입니다.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한 달이 됐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의 침공은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어서 워싱턴에서 김윤수 특파원입니다. 미 국무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여러 형태의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침공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과 미공개 첩보 등을 종합해 판단한 결과 러시아가 고의로 민간인들을 겨냥했다는 겁니다. There have been numerous credible reports of hospitals, schools, theaters, etc. being intentionally attacked, as well as indiscriminate attacks. 미 국무부는 국제형사재판소 등을 통해 전쟁 범죄 관련자들을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의 무차별 공격으로 개전 한 달 만에 어린이 81명을 포함해 민간인 977명이 숨진 걸로 집계됐습니다. 유엔 인권사무소는 또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피난민이 360만 명까지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침공 이후 불안해진 동유럽 지역의 안보 강화를 위해 미군 추가 배치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침공 이후 처음으로 유럽을 찾은 바이든 대통령은 나토 정상들과 동유럽 군사력 조정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We've got a long-term footprint that is matched to the new security reality that's been created both by Russia's full-scale invasion of Ukraine and by what's happening in Belarus. 바이든 대통령은 내일 나토와 유럽연합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잇따라 참석해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유수입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수도를 빼앗기 위해 그동안 수도 주변을 에워싸고 공세를 이어왔는데 이 반격에 나선 우크라이나가 일부 거점 지역을 되찾았습니다. 이어서 안상우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서쪽으로 30km 정도 떨어진 마카리우. 우크라이나군이 부서진 경찰서 청사를 둘러보며 불에 탄 국기를 집어듭니다. 키이우 포위 작전을 펼치던 러시아군에 점령됐던 곳이지만 탈환에 성공한 겁니다. 우크라이나 제2도시 하르키우와 동부 돈바스 지역을 잇는 이지움과 개전 일주일 만에 러시아군에 점령됐던 남부 헤르손에서도 우크라이나군의 탈환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의 탄약과 연료, 식량이 사흘치밖에 남지 않았다며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침공에 동원된 러시아군 15만 명 가운데 10% 넘는 병력이 전장을 이탈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We have seen indications that the Ukrainians are going a bit more on the offense now. The Russians have not achieved any of the strategic objectives. 하지만 러시아군에 포위된 채 3주 넘게 무차별 포격을 받고 있는 남부 항구 도시 마리우폴에선 상황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습니다. 아직 10만 명의 주민이 물도 식량도 없이 도시에 갇힌 상황에서 러시아군이 도시로 들어가는 구호 물자를 막고 있고 피난민이 도시를 빠져나오는 것도 불가능해 마치 아마겟돈과 같은 상황이라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호소했습니다. Працюють українські представники в переговорах, які продовжуються фактично щоденно. Складно, дуже, часом скандально, але крок за кроком йдемо вперед. 이런 가운데 러시아 우방국인 벨라루스가 러시아를 돕기 위해 참전할 수도 있다는 미국과 나토 관계자의 발언이 외신을 통해 전해지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무단으로 출국해 우크라이나 입국을 시도했다가 거부당한 한국 해병대원의 행방이 묘연합니다. 이 당초 머물던 곳으로 알려진 폴란드 국경 검문소를 떠난 건데 한국은 소재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폴란드에서 노동규 특파원입니다. 폴란드 동남쪽 우크라이나 접경 흐레베는의 국경검문소, 우크라이나 입국을 거부당한 해병이 돌아와 머무르던 곳입니다. 우리 당국은 해병이 만 하루 넘게 이 안에 있는 걸로 보고 스스로 나오기를 기다렸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확인 결과 이 해병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새벽 이미 검문소를 떠난 걸로 파악됐습니다. 외교부와 국정원, 군에서 나온 공관원들이 돌아가며 검문소 앞을 지켰지만 허사였습니다. 검문소 특성상 폴란드행 차량 입국자들의 도움으로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해병은 우리 외교부의 연락을 계속 받고 있지 않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해병 소재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만 외교부는 해병이 이미 한 차례 입국을 거부당한 우크라이나로는 가지 못했을 걸로 보고 우크라이나와 폴란드 당국과 공조해 행방을 추적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해병은 앞서 휴가 복귀를 거부한 채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 폴란드 바르샤바에 입국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의용군에 입대하겠다며 우크라이나 입국을 시도했지만 우리 당국 요청으로 무산됐습니다. 해병에겐 현역 군인으로서 허가 없이 해외 출국을 한 군무 이탈 혐의가 적용될 전망입니다. 폴란드 흐레벤느 내에서 SBS 노동규입니다. 해당 병사는 앞서 폴란드에 도착한 뒤 SNS를 통해 최선을 다해 싸우겠다는 뜻을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조사하는 것과 함께 이 현역 병사가 공항을 통해 아무 문제 없이 다른 나라로 떠날 수 있었다는 점도 짚어봐야 할 점입니다. 손영한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해병대 병사 A씨는 폴란드에 도착한 직후인 그제 새벽 4시쯤부터 오픈 SNS 채팅방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제군단 지원자 모임이라는 이름의 방입니다. 어두운 밤도로를 찍은 사진을 올린 뒤 우크라이나 국경 도시 흐레벤느네로 가는 길이라고 했고 자신의 행보를 우려하는 의견엔 군 생활의 부조리함을 토로하며 극단적 선택을 할 바에 전쟁 국가로 넘어가서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다 전사하겠다는 마음으로 참전을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싸운 뒤 징역형을 받거나 아니면 우크라이나 시민권을 받아 새 삶을 살아볼 계획이라고도 했습니다. 군 당국은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A씨가 휴가 기간에 무단 출국한 이유가 무엇인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출국 과정도 논란입니다. 병역법에는 25세 이상 군 미필자는 병무청장의 국외 여행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 법에 따른 대상자 명단을 병무청과 법무부가 공유하고 출입국 심사에서 여행 허가서를 확인합니다. 그러나 군에 복무 중인 사람이 군 당국의 출국 허가를 받았는지는 확인 절차가 없습니다. 법무부 측은 시스템상 출입국 단계에선 현역 군인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처럼 부대 허가 없이 출국을 시도해도 막을 시스템이 없었던 겁니다. SBS 손형아입니다. 네, 중국 산악 지역에서 추락한 여객기에 블랙박스가 발견됐습니다. 블랙박스 발견으로 이 구체적인 추락 원인이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베이징에서 김지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수색 대원들이 주황색 원통형 물체를 비닐봉투에 집어넣습니다. 사흘 전 추락한 중국 동방항공 소속 보잉 737기의 블랙박스입니다. 이 블랙박스는 여객기에 있던 2개의 블랙박스 중 기장과 부기장 등의 음성을 기록한 조종석 블랙박스로 판명됐습니다. 블랙박스의 외부는 심하게 훼손됐지만 데이터 판독이 가능할 것으로 중국 당국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记录器外观破损严重，存储单元也存在一定程度的损坏，但相对比较完整。 앞서 승객과 승무원 132명을 태운 여객기는 지난 21일 윈난성 쿤밍을 출발해 광둥성 광저우로 향하던 도중 광시 장족자치구 산악 지역에 추락했습니다. 순항고도 8,900m를 유지하다 3분 만에 급격히 추락했으며 그 사이 관제탑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통상 비행기의 엔진이 꺼지더라도 일정 거리를 활공 비행하기 마련인데 이 여객기는 수직으로 추락했다는 점에서 기체에 결함이 발생했거나 조종사가 통제력을 상실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추락 현장에선 시신 일부가 발견됐지만 생존자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중국 당국은 회수된 블랙박스를 베이징으로 옮겨 수직 추락이라는 이례적인 이번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김지성입니다. 네, 강력한 코로나 통제 정책을 이어가고 있는 중국에서는 참다 못한 주민들이 이례적으로 단체 항해에 나서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 소식은 베이징 송욱 특파원입니다. 거리를 가득 메운 사람들이 공세를 풀라고 외칩니다. 임시 천막과 바리케이드가 부서지고 방역 요원들과 몸싸움도 벌어졌습니다. 시위를 벌인 사람 대부분은 광둥성 후이저우시 주민들. 인접한 선전시로 출퇴근한 사람들인데 후이저우시가 방역을 이유로 진입을 막자 폭발한 겁니다. 중국은 한 명의 확진자도 용납하지 않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며
건물 폐쇄나 도시 봉쇄를 반복해왔지만 오미크론 감염자가 수천 명씩 발생하며 2020년 초 우한 사태 이후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중국은 최근 한 달 사이 최소 74명의 지방정부 관리를 해임하거나 징계하며 방역의 고삐를 쬐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음성 증명서가 없다며 병원 치료를 거부당해 유산하거나 숨지는 일이 발생하고 봉쇄 우려에 주민들의 식료품 사재기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심이 악화하고 공장 가동 중단으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가 갈수록 커지자 방역 정책에도 서서히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증 환자 등은 병원 대신 시설에 격리토록 하고 PCR 검사 지침도 도시 전수검사 대신 위험지역 표적검사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위드 코로나로 가기에는 중국 의료 시스템이 충분치 않은 데다 올 가을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이 결정되는 당대회가 열리는 만큼 제로 코로나 정책이 변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베이징에서 SBS 송욱입니다. 지난 팬데믹 기간 술로 인한 사망자 수가 25%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원정 기자가 각 지역의 주요 한인사회 소식을 종합했습니다. CBB은행 얼바인 지점이 그랜드 오프닝 행사를 가졌습니다. 조행김 행장은 기존 지점에 비해 접근성이 더욱 용이해져 고객들에게 더욱 밀접한 리테일과 론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진행된 행사에는 강석희 전 얼바인 시장과 오렌지 카운티 한인 상공회의소 등 커뮤니티 주요 인사와 고객들이 참석해 축하했습니다. 유니버셜 스튜디오 할리우드가 내일 잡페어를 개최합니다. 구인 분야는 요리사와 베이커, 주방 보조, 파크 서비스, 놀이기구 진행 요원 등으로 채용된 직원에게는 건강과 치과, 안과보험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잡페어는 오전 10시에서 12시, 오후 2시에서 4시 시티워크 탤런트 오피스에서 열립니다. 뉴욕시가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횡단보도 음향 신호기를 추가 설치합니다. 시교통국은 지난해 12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음향 신호기 설치를 늘리라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현재 1,015개에 불과한 횡단보도 음향 신호기를 오는 2031년까지 10,000곳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우선 내년 말까지 시내 900개 교차로에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술로 인한 전국의 사망자 수가 25%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국립보건원사나 국립알코올남용 중독연구소는 코로나가 발생한 지난 2022년에 술과 관련된 사망자는 99,015명으로 집계했으며 이는 전년도인 2019년 78,927명보다 25%가량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연구자들은 코로나로 인한 스트레스 증가가 과음으로 이어진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최근 중고차 가격이 급등하면서 주 전역에서 차량 도난 사건이 폭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지난 2개월 동안 주 전역에서 발생한 차량 도난 사건은 모두 8,32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552건에 비해 거의 2배 가깝게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올해 용의자 체포 건수는 13건에 불과한 상황이라며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네, 차기 LA 시장 선거가 점점 흥미로워지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시장 후보 토론회에는 가장 늦게 합류한 백만장자 사업가 리카루소가 처음으로 참여했습니다. 납세 내용을 공개해라, 백만장자가 세입자들의 고충을 어떻게 이해하겠냐 등 나머지 후보들의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그 외에도 노숙자 문제와 범죄율 등 시가 직면한 문제들에 대해 뜨거운 토론을 벌였습니다. 예비선거는 오는 6월 7일 치러집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